구의효 246쪽 보니, 자, 구의효는 제사하여 중할세 길고 무구하니 왕삼성명이로다. 그래서 자, 이 실제적으로 전체기 장수가 되는 사람이죠. 장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이유로서 중정한 것이 아니라 강으로서, 어쨌든 그 군사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무리를 이끈 장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으로서 자, 중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 엄격한 군율을 적용해서 군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설록 승리를 하더라도, 자, 이른바 불편부당하게 처신을 했더라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중정의 도로서 바르게 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천자로부터 이름하여서 그 자귀를 받거나, 그 다음에 어쨌든 크게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왕삼성명이라 그랬고,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자가 쭉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지난번에 그 구의에 대해서 왕삼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말기 때로 표현하자면은 문왕이 유리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그 변방에서 어지럽히는 세력들을 치고 그 공로로 주 천자로부터 서백이라고 하는 그저 이 그 자귀가 이 등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백이 되고, 그다음에 서쪽에 으뜸 제후가 되어서 서쪽 제후들을 거느리고 그 변방에 여러 그 불순 세력들을 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 숭후호, 다시 말해서 문왕을 음해하여서 유료옥에 갇히게 했던 숭후호까지 치게 됩니다. 치고, 그 다음에 서백감녀라 그래서 나중에 가장 그 강력하다는 여땅에 이 그 여땅까지를 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서경에 보면은 상서 맨 마지막에 서백감녀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과 관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여기 왕이 그 서백에게 자규를 내렸지만은 결국은 이 왕은 자, 은나라의 주천자에 해당되고 폭군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왕의 아들이었던 무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상활. 그래서 이제 그 구의가 나중에 올라가는 것이 저 수지 비교의 바로 구호요의 바로 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본의에 보면 구의는 제하하여 위, 중음, 소기, 유, 강중지, 덕하고, 그죠? 5개의 그 음들이 다 돌아가는 바이면서 강중한 덕이 있고, 상응어 오이, 위, 소, 총임이라. 저 위로는 바로 유고와 응하면서, 그러니까 음양응이 되는 거죠. 음양응이 되면서 그 유고의 임금의 총애와 그 다음에 신임을 받는 바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길하고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 전체적으로 구의효에 대한 주공의 말씀에 대해서 공자가 소상전에 상활 제4 중길은 승천총야요 왕삼성명은 회만방야라. 제4중길은 자, 그 군사에 있어서 가운데하고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총을 받는 것이고, 천총이라 그러면 하늘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기람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단순히 여기서는 천자의 은총이 아니라 자, 하늘의 덕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천령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제사 중길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천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드러내 보였고, 왕삼선명은 왕이 3번 명을 주는 것은 결국은 절대적으로 천자의 신임을 받아서 회만방야라, 만방의 재우는 물론이요 바로 그 인민들의 신민들의 그 믿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이 천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보자면 현비 구호, 여기 그 지수사계의 구이가 여기 수지 비계에 요 내용이 되는 사람이 되죠. 이 내용이 되고, 그래서 공자가 결국은 건망국 친제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회제후 회만방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천령이 바뀌어서 지금 구의로 되고, 이 구호가 수지 비계의 바로 구호, 구의가 구호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 중길자는 이기 승 천지 총림야 일세니, 여기서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천은 그냥 왕이라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밑에서는 왕삼성명이라고 해서 그냥 왕으로만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왕의 총애라고만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자, 이 병사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군사가 되고, 그 병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가족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수가 이러이러하더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바로 민심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로부터 천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천명을 받들 것이라 라는 그 뜻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정자의 해석이니까. 그래서 이때 천은 왕을 이름이라, 인신은 비군이 총임지즉 안득 전정지 권위 유 성공지 길이리요. 자, 인신은 신하는 비군이면 임금이 아니면 임금의 비군 총임지 즉 임금의 그 총애와 신임이 아니면 어찌 전정 오로지 정벌하는 권한을 얻어서 성공의 기람을 두겠는가. 상에 이 전주 기사라. 지금 소상전에서는 아니 상에 그러면은 지수사괴의 전체적인 상을 보면은 이가 그 일을 온전히 그죠? 온전히 전적으로 주관하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양 하나에 모든 의미 의지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발차이하여 이러한 뜻을 발표하여서 전소운 새 유지 견으로 이의니라. 이러한 책을 발표했으니 앞서에 이른 바 새 속의 유자들이 본 것과는 조금 다르니라. 왕삼석이 은명하여 왕이 3번 은혜로운 명을 내려서 포기 성공은 그 공을 이룬 것을 포상함은 소위 회만방예라. 그래서 만방을 품는 바이라. 자, 천자가 그 회제후, 여기 천자가 회제후, 중용의 구경대법이죠. 구경대법에 어떻게 되나요? 1. 수신이 되고, 그 다음에 2. 존현, 3. 친친, 4. 경대신, 5. 채군신, 6. 자서민, 7. 그 다음에 내백공, 8. 유원인, 그죠? 멀리 있는 사람들, 자, 유화정책으로 써야 되고, 마지막 이 9제가 바로 회제후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회제후와 관련된 내용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자, 제후들이 어쨌든 조회를 올 때 그 공물을 지나치게 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올 때는 박공, 공물은 약하게, 그 대신에 가서 보낼 때는 선물을 몇 배로 후하게 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공물을 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 때 공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절대로 못 가져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기본적인 회제후라라고 하는 것은 자주자주 회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후가 직접 오는 것은 4년에 한 번, 주나라 때는 4년에 한 번 하고, 그러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래서 그 신하들을 보내서 서로 계속 교류하게 만드는 것이 그 회제후가 되고, 여기서 회만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회제후들입니다. 그래서 제후들을
품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왕이 3번 명을 내리는 것은, 자, 이 구이 같은 경우 공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른바 문왕 같은 경우는 그 공후 백작, 공후 백자남이니까 그 백으로서 으뜸 패자를 둔 거죠. 그래서 서백이라고 해서 전체를 두루두루 아우르도록 만들어 준 것. 그래서 이 구이에는 바로 이제 유고와 함께 그 유고의 왕상선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로서의 그 덕을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 나라를 튼튼히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은 바로 회제우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나중에 뭘로 가요?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으로 가는 거죠. 선왕이 이하여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이가 그 다음에 바로 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 육삼은, 자, 육삼은 사혹 여시면 흉하리라. 자, 그 군사들이 혹, 그죠? 사는 사에, 군사에 있어서 혹 여시 그러면 수레에 시신을 실었다 이런 뜻입니다. 수레에 가득 시신이 있으면 흉하리라. 그러니까 자, 이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자리에 지금 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큰 전쟁을 감당할 힘이 안 되게 되겠죠. 감당할 힘도 안 되고, 아랫개가 보면은 지수 4개가 되고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데 빠져 있는 거죠. 험한 데 빠져 있는 거죠. 물개는 바로 험하다라는 뜻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속에 지금 빠져 있고, 험한 속에서 어두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패하게 되고, 그 패한 것을 바로 말하면 여시라고 표현했죠. 이제 시신들 수습해서 이제 결국 돌아오는데, 결국은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전쟁터에서 지금 어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도 장수라, 어차피 육상 같은 경우도 장수가 되죠. 그러나 제일 으뜸 장수는 구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의 장수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은 지고 그에 대한 아마 징벌을 받겠죠. 그 정자의 전을 보면은 삼거하괴지 상하니, 삼이 아랫괴의 제일 위에 거처하니 거위 당임자애라. 위에 거처하면서 자, 그 임무에 맞는 그 임무를 담당한 자인데, 임자야 로되 분류 기재 음료 부중정이요. 그런데 오직 그 재질이 음료한 데다가 중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맨 위에 불자는 못할 뿐만 아니라 사려지 사는 군사의 일은 임당전일이니, 자, 마땅히 오로지 군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장수한테 전권을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를 맡아야 되는데, 이 강중지 제로위 상신의 하여, 그런데 이미 구이가 이미 강중한 재질로서 그러니까 임금의 유고 임금의 신임을 받은 바가 되었으니, 그죠? 신의 그러면은 신임의 기됨이 되었으니 필전기 살아야, 반드시 그 일을 온전히 하여야, 그러니까 온전히 한다라는 건 그 일을 전적으로 전임하여야 내유 성공연을, 이에 공을 이룸이 있거늘 약혹, 그 다음에 변사 중인 주지면 흉지도해라. 그런데 만약에 다시 갱자로 해야 되겠네요. 다시 혹갱, 다시 중인들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면, 여러 사람의 장수를 임명해서 각각 그 자리에서는 일사불란하지 않고 각각의 무슨 또 전권을 이렇게 주게 된다면은, 주게 하여서 주장하게 하면 이것은 흉한 도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절대적으로 군사와 관련된 일은 전권을 갖고 있는 자의 명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흩어놓으면은 그 자체가 군사 통솔권이 없어집니다.
여시는 중주해라. 여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이거는 중주라고 표현했네. 사혹 여시면, 그래서 중주 여러 그 주장이라 이렇게 표현했네. 여러 주장이면, 그러니까 시를 뭘로 표현하면 주검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장할 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작 요 해석은, 그러니까 사혹 여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조금 의역을 합니다. 군사를 통솔함에 혹 여럿이 주장하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기 뭐 여럿이 주장하면 흉하리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정자가 여라고 하는 것을 왜 여럿이라고 표현, 여시 수레라고 하는 것 원래 이게 맞지도 않는데 수레가 되는데, 장수는 뭘 타느냐면은 수레 타고 저기 뭐야 저기 호령하죠.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그 앞에 이제 전차부대가 원래가 있는데 전차부대에도 이제 무장군사들 집어넣습니다. 무장군사들을 집어넣으면 지금 무장군사들이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고 제일 이제 높은 수레에는 장수의 수레를 둔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시해서 주장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럿이 개념으로 수레는 또 여러 개가 되니까 여러 대, 그래서 여럿이 주장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그 볼만한 내용인데요.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 근데 결국은 패하기 때문에 수레 가득 그냥 수레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시 개념에서 그냥 그 결국은 장수의 장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그 군사들을 모는데 그 수레의 시신으로 돌아온다. 뭐 결국은 이렇게 되는 뜻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뭐 정자의 해설이니까 중주, 그래서 여럿이 주장한다 개념으로 썼고, 왜냐하면은 이게 좀 상괴로 보자면은, 외괴로 보자면은 뭐냐면은 요게 되는 거죠. 곤괴가 되고, 곤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무리 개념이 나오죠. 무리 개념이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무리이다, 그 다음에 대여 개념이죠. 큰 수레 이런 뜻이 나옵니다. 앞에 우리 설계전에서 보였듯이,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싣기 때문에 이 수레 가운데에서도 특히도 더 많이 실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한. 그래서 이제 정자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여시라고 하는 것을 중주라고 해서 여럿이 같이 주장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정자는 이렇게 해석했을까 보면은 곤괴라는 것 자체가 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무리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왜 흉이라고 보았느냐 하면은 감괴는 험하기도 하고, 설계전에서 또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많은 재앙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까지를 같이 들여다보면은 정자의 해석도 받아들일만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중주야니 개치 삼야라, 삼이라 이삼거 하지 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주 개념은 육삼은 어쨌든 육삼이라는 사람 하나이니까, 그런데 밑에 이미 구위에 장수가 있고 또 육삼이 또 그 위에서 또 진두지휘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장수를 임명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의 출신이 조금 미천하거나 그러면 최고의 장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습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육삼 같은 경우는 나는 내가 제후인데 저기 어디서 듣도 못한 게 와가지고서는 제가 최고 장수가 된다니까, 육삼은 아마 이 임금의 군령 무시하고서는 자기 멋대로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구에 의해서도 죽임 당할 것이고, 스스로 그 전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들의 폐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뜻을 발표하였으니 발차이하니 굴려지사의 임부전일이면 군사일에 바로 그 신임이 그 전적으로 맞는 그 책임이 전일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복패 필리니라, 엎어지고 패함이 틀림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바르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전권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흉한 일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뒤에 한나라 때 얘기까지 쭉 돼 있는데, 그 귀산양씨라고 하는 분이 보면은 그 사지, 그저 군사에 군사를 그 부리는데, 혹 이 중시지야라, 혹 그저 여럿이 주장함이라 해서, 시는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뜻으로 시지 분명에, 그죠? 그래서 중시 여럿이 명을 내림에, 명을 내림에 이 무공의라, 그렇게 되면은 불의를 하여 한결같지 아니하여서 공이 없을 것이라, 없으니 무공의니 흉지도야라 그랬죠. 육삼은 상승 중음 여시야라. 그러니까 육삼은 위로 여러 무리들을, 그죠? 여러 음들을 타서, 여러 음들이 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삼 위로, 지금 왜냐면 위에 또 세 개나 더 있죠. 음이 셋이나 더 있어서 여러 음들이 타서, 그 다음에 여시라, 그죠? 여럿이 주장하는 상이라, 이렇게 된, 여럿이 주장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흉이라. 지금 여기에 그 누구냐, 귀산양씨 같은 경우는 여럿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뿐이 아니라 지금 구이보다도 다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위에 있는 나머지 모든 얘뿐만 아니라 네 개의 음까지를 다 포괄해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나라 때 그 얘기 하나 나오죠. 당나라 때 구절도지사 분립통사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때, 지금 이게 알록산의 난에 해당되겠죠. 알록산의 난에 바로 이 통수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수 이곽지 선병이라도 유불면 뭐예요? 유불면 저거 뭐냐? 유불명패, 이 인자인가요? 저기 피열자에다가 칼날 인자 쓴 거죠. 그래서 이 곽이 그 병사를 잘 했더라. 그러니까 하고, 앞에서 하나 그 당나라 끝나고 지금 이 곽 같은 경우는, 이 곽이라 그러면은 이응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곽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후한때 사람입니다. 후한때 사람으로 바로 이응이나 그 다음에 곽태 같은 사람이 아무리 병사를 잘 지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는 것, 패인 그랬으니까 지는 것을 면치 못한 쓰니, 곧 바로 이거 뭐냐면은 여럿이 주장해서, 그 여럿이 주장하면 흉하다라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이거 뭐 그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은 많으니까 어쨌든 그 위에 최고 통수권자가 여럿이 이렇게 주장하면은 당연히 뭐 필패라는 것은 틀림없고, 그 뒤에 다 역사적인 사건들 쭉 예를 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그 본의에 보면은 거기 보면 뭐 춘추 얘기도 나오고 당고의 난 때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요. 그 본의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여시위 사도, 그 다음에 요패하여 여시 귀하라. 여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 그러니까 군사의 무리들이 요패하여 결국은 다 흔들려서 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싸움에 져서. 그 다음에 여시 귀하라.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술에 가득 시신을 싣고서는 돌아오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정자나 주자나 요거는 두 가지 뜻이 다 나름대로 뜻이 있고, 결국 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술에 가득 시신 싣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음 거양하니, 음으로써 양에 거처하니,
제약지강하니, 그러니까 재질은 약하고, 재질은 약한데 뜻만 강해서, 뜻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 구이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중부정하고, 부중부정이 범비기분이라, 그래서 가운데 하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하여서 그 분수를, 그죠? 그 분수가 아닌 것을 범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의 점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상활, 사혹여시는, 이게 지금 그 정자 같은 경우는 사혹여시면이라고 해서 그 면이라고 한 것은 그 군사를 그 움직임에 여럿이 주장한다면이라고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면이라고 하는 토를 두어서요, 크게 공이 없으리라 라고 했고, 주자는 바로 뭐냐면 이미 졌다 이거는. 그래서 술에 가득 싣고 오는 것이라. 그래서 주자의 그 토는 어떻게 되냐면은 군사들에게 있어서 술에 가득 시신을 싣고 온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크게 공이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비록 둘의 그 뜻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결과는 같은 내용입니다. 전에 보면은 그 의, 부, 이, 삼이면 안능 성공이며 기유 무공이라도 소위 치흉예라. 그러면은 자, 그 2와 3에다가, 그죠? 2와 3, 다시 말해서 2를 장수로 세웠는데 다시 또 3까지를 거기다 붙인다면 어찌 능히 공을 이룰 것이며, 어찌 오직 공을 이룰 것이며, 또 어찌 오직, 그죠? 서로 오직 공이 없다 하더라도, 공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될 텐데, 결국에는 뭐냐, 흉한 데에 이르는 바이라. 결국은 다 그냥 데리고 갔던 병사들 결국 죽이게 되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육사는 바로 자신의 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서, 전체 통솔권자는 구이지만은 각도 이제 지역을 맡은 장수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 전쟁에서는 그 지역 맡은 장수에 또 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은 부족하다 그랬기 때문에 육사는 사좌찬이 무구로다 그랬습니다. 군사들을 후퇴시켰다라는 거죠. 왼쪽으로 머물게 하였으니, 왼쪽으로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육사는 왜 왼쪽에 나오냐면 좌차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 왜 내호께가 진꾀죠? 진꾀는 동방목이죠. 오른쪽. 항상 전체를 놓고 늘 보셔야 됩니다. 후천팔계상으로 좌차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가 진목이 되니까 후천팔계, 그래서 왼쪽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그저 머물게 하였으니,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전체적으로 호께가 바로 땅이 되고, 위로 보더라도 땅이 되고 가장 아래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작전상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도다. 사지지는 이 강용야라. 그저 군사에 나아감은 강하고 용감함으로써이라. 그래서 요 군사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강해야 되고 용감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강용야 언을 이렇게 붙이면 좋겠네요. 사유거음하니, 지금 네 번째가 바로 유로서, 네 번째 자체는 원래 음자리죠. 그러니까 유로서 음자리에 거처하니, 비능진이 극첩자예라. 능히 나아가서 그 다음에 능히 바로 승리하지는 못하느니라. 그래서 승리하지는 못하니 지불능진이 되라. 스스로가 능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후퇴하느니라. 그러므로 좌차라고 하였으니, 좌차라고 하는 것은 퇴거야라. 그죠? 물러가서 그침이라 라고 하는 거죠. 퇴사야라. 물러가서 그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군사들을 내는데, 좌차라고 하는데, 군사들을 내는데,
아까 지금 여기서는 퇴사라는 말을 썼죠. 그 춘추에 춘추 공부하신 분이었구나. 춘추에 보면은 일숙 그 군사를 물러가는데 하룻밤 자면은 뭐라고 한다? 수. 여기 지금 사죠. 사. 어? 여라고 그러잖아요. 하룻밤 자는 거? 사. 여기서는 사라고 그랬는데 원래 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여자요? 이거 나요. 나였자? 요걸로? 아니. 나그네리였자? 그거는 못 봤는데요. 아니 그 나무는 나그네자 아니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자예요? 아, 요여자. 요여자 이거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요거 들어있는 사라고 표현하고, 이숙이면은 두 밤 자면은 신. 세 밤 이상. 그러니까 세 밤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과신이라고 표현하죠. 굳이 한자로 표현한다면 과신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두 밤 이상이면은 여기처럼 차 이렇게 표현하죠. 일숙사. 그다음 사라고, 여기 지금 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좌차 퇴사라고 할 때 이제 정확한 뜻으로 표현하면 맞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물러가서 그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원래 이숙은 아니고 우리 두 번 그러면 둘 안 하고 그러죠. 두 밤. 제숙. 그 다음 과신이면은 차가 되고, 그래서 물러가 쉼이라 양의 진퇴라야. 그거는 결국은 그 마땅히 이거를 우리가 나아갈지 물러갈지를 헤아려야 내소당냐라. 그래서 마땅히 마땅한 바이라. 그러니까 헤아릴 줄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걸 잘 헤아려서 우리는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므로 그래서 뭐 좌차했으니까 허물이 없으니 견가히 진하고, 가할만 하면은 가하다라고 보면 나아가니, 지난이 퇴는 사지상야라. 어려움을 알고 물러가는 것은 병가지 상사라 이 얘기죠. 군사들의 떳떳함이라. 무조건 나가는 것만 장땡이 아니죠. 그래서 물러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유진이 퇴는 위무구예라. 오직 나아가고, 그죠? 오직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나가고 물러가는 뭐가 뭐 잘못된 옆으로 갔구나. 유취 기퇴지 득의요. 그래서 오직 그 물러감이 마땅하는 것을 얻어서 취하고, 불론 기재지 능 부야라. 그래서 그 재질이 능한지 아니한지는 여기서는 논하지는 않았느니라. 그 다음에 탁불능승이 완사히 퇴는 그 능이 이기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군사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군사들을 다치지 않게 하여서 물러나는 것은 유오, 그 다음에 복퇴 원인이 가진이 퇴는 내위 구야라. 그래서 군사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물러가는 것은 오히려 다 지는 것보다도 완전히 군사들을 그저 복패, 완전히 다 군사들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훨씬 낫다. 원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훨씬 나으니라. 나았지만은, 그런데 가진이 퇴는, 그런데 가히 지금 나아가서 지금 싸움 격돌할 만한데도 물러가는 것은, 이것은 허물이 되는 것이니라. 역으로 해야 되나? 역지발차이는, 그래서 역에서 바로 이러한 뜻을 발표한 것은 이시후세니, 이로써 후세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기인이 심이로다. 그 인이 참 깊도다. 굳이 여기에다가 당연한 일이죠. 군사 움직이는데. 정자의 의리학적 해석에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본의에 보면은 좌차는 위퇴사야니, 그저 좌차라고 하는 것은 물러가 그침이니, 음유 부중이 이자 두 개 들어있죠? 하나 빼세요. 이 음유 부중이
득정이라 음유로 부중하면서 그 다음에 부중하기는 하지만은 바로 음으로써 음에 거처하면서 발음을 얻었는지라 그러므로 그 상이 여차라. 전사히 퇴하니 온전히 군사들을 물렸으니 그저 퇴각시켰으니 현어 육삼이 원인이라. 육삼보다 어질미 훨씬 나으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상활 좌차 무구는 미실상냐라. 그죠? 후퇴하는 것이 허물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 후퇴하면은 보통들은 허물이 있을 텐데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떳떳함을 잃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일단은 군사들 보호하는 게 절대적으로 분리할 때는 그 군사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행사지 도는 인시시의라야 내기상냐라. 군사를 행하는 도는 때로 인하여서 때로 인하여 마땅함을 베풀어야 이에 그 떳떳함이라. 그러므로 좌차는 미필위실례라. 반드시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죠? 그럼 여사퇴차는 그 사가 이 후퇴하는 것은 내득기 의니 이에 그 마땅함을 얻음이니 이로써 허물이 없느니라. 주자는 지난이 퇴는 사지상냐라. 어려움을 알고 퇴각하는 것은 군사의 떳떳함이라. 그 다음에 유고는 전유금이 얻은 이 집원하니 무구리라. 유고는 지금 임금으로서 저 밭에 전 그러면은 밭이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아니죠. 뭐예요? 전 아니 정전법보다도 사냥이죠. 전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냥한다, 물고기 잡는다 다 포함하는 거죠. 지금 사냥을 나가는 거니까 왜 사냥이라 표현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군사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군사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사냥을 통해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냥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언제 때나요? 겨울이죠. 겨울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겨울에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저기 수지 비귀에서 나오지만 왕용상구법 쓰는 거죠. 세 군데 맞고 여기서 이제 몰입군들이 양쪽으로 있고 임금이 이제 군사들을 추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적들을 추격하는데 그 상대방 적들을 누구로 가정하냐면 짐승들로, 사냥터에 나가서 짐승들로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공자가 사역쥐순이라고 하는 것, 왕용삼군이 실정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전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새가 있죠. 금이 있죠. 금수가 됩니다. 새매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 금수들 다 큰 짐승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잡아라. 그죠? 진격하라.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전유금이 얻은 그죠? 이 집원하니 그죠? 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허물이 없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유금 그러면 밭에란 뜻 아닙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그 사냥에서 사냥터의 저 앞에 지금 그 짐승들이 있으면은 집원, 그죠? 잡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더더욱이 이거는 지수사학교로서 지금 전쟁하는 괴입니다. 당연히 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영역을 지금 금이라라고 하는 것은 금수들이 우리 영역을 지금 침범한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영역을 짐승들이 지금 짐승들을 적군으로 보는 겁니다. 적군으로 보고 지금 우리 영역을 침범을 했으니까 당연히 잡아라. 그것이 이제 허물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주공이 높아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유고의 임금이 좀 뭐예요? 강하지를 못하죠. 강하고 중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기는 했지만은 약합니다. 그래서 명을 내려놓고 구이 유기한 이를테면은 잡아라라고 이제 명하면서 구이한테 그 전체적으로 통과라는 그 장수로 삼았는데 조금 못해서 또 여기도 뭐 좀 주고 직접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솔산이 그래서 잡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장자가 군사를 통솔하는 것이니 제자여시면 제자들이 여럿이 주장하면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자의 해석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시 그러면 여럿이 주장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다시 말해서 구이가 되는 거죠. 구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꾀가 되는 거죠. 진꾀로서 바로 장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장자라고 할 때 물어봤었죠. 하늘하고 땅하고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뭐냐면은 하늘을 먼저 만난 거죠. 그래서 맨 밑으로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 하나를 이렇게 낳은 거죠. 제일 먼저 양 하나를 낳았으니까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면은 중자가 되고 중남이 되는 거죠. 장남, 중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면 소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이렇게 만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음을 만나면은 항상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세 개가 있으면서, 세 개가 있으면 이 중에 누가 주장을 해요? 하나가 주장을 하죠. 우리가 세상살이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맨날 뭐예요? 내가 저들은 세력이 둘이나 있는데 내가 하나다 그래서 절대로 불리한 게 아니죠. 더더욱이 양끼리끼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분열책동하기 아주 좋습니다. 같은 동성끼리는 서로 뭐예요? 시기 질투가 강하죠. 그래서 이 하나가 누구한테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이 둘 다 갖고 놀 수가 있죠. 적당히 분열책동하면서. 그래서 힘이 누가 세냐면은 하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보면은 소수당이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것도 이거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정치적으로 여성들 권리가 약하니까 모든 특히 정치권에서 여자들 지분 몇 프로 달라 그래요? 30% 달라 그러죠. 30%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을 점하는 겁니다. 이게 3분의 1만 점하면 얼마든지 갖다 요리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요 개념입니다. 다 주역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왜 30%인지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만 장악하면 돼요. 그러세요. 가장 좋은 얘기. 어차피 30% 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점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 철학이 있어야 되죠. 통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잡혀야 되는데 시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여자가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저기 여전히 무슨 그저 이른바 온갖 성과 관련된 이 안 좋은 일들은 다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된다고 해서 그 여성 권위 절대로 신장 안 됩니다. 여자가 돼도 대통령이 그 남성적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은 도움될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실 공히 그저 자기의 처신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정자의 해석이니까 여시라고 하는 건 여럿이 제자들이 여럿이 주장하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되고, 여기는 이제 장자한테 맡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자가 되는 거죠. 중자가 되니까, 중남이 되니까 여럿이 주장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럿이 주장하면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리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자 이걸 아까 제자로 여시면 하고, 제자로 여시면이라고 하신 주자는 그죠, 제자가 다 그래서 이제 술에 가득이 시신이 되면은 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바르더라도 흉하리라.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장수와 병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무조건 이긴다라고 해가지고 이겼으면서도 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 대단히 막심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전쟁은 무조건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이제 그 각계 그 군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전에 보면은 군인이, 자, 다섯 번째 자리는 임금 자리이니 흥사지 주야라, 군사를 일으키는 바로 주장이라.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키는 최종 명령권자라고 하는 것은 유고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흥사임장지 도하며,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고 장수를 임명하는 도라, 도를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장수를 임명하는 도, 군사를 일으키는 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적들이 지금 우리 영역에 침범해왔으니까 가서 쳐라 이거죠. 그것이 전유금이어든 이 집원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장수를 임명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장자 솔사 개념이 되겠죠. 사지흥은 필히 많이 활화하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많이와 많이들이 화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제하 개념이 되고 그 화하를 표현하는 거죠. 중국을 표현하는 겁니다. 화하. 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변방족들이 되는 거죠.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들, 이족들. 그러니까 그 도읍지로 표현하자면 한 1500리 바깥에 있는 그 만족과 바로 이적들. 만 그러면은 어디예요? 남만. 그죠? 남쪽이 되고 이족이라 그러면은 서이, 동이 다 있죠. 1500리 바깥에 되니까 그 동이, 서이 두 개 다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변방족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무조건 오랑캐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죠.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오랑캐인데 그러면 유학의 도에도 맞지 않죠.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중화사상이 되고 중화라고 하는 제가 이 중화가 아니고 그 중화가 아니고 이 중화죠. 두루두루 다 같이 가운데 임금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화합하는 정치. 그래서 이른바 사회동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를 상대방을 무조건 오랑캐 내 적대 세력으로 보면은 이들을 덕으로 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으로 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변방족들이지만은 다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랑캐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 각자 이름을 다 붙여야 되죠. 한자는 분명히 다 다른데 묘하게 우리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뭐가 돼요? 오랑캐. 그럼 자기들 보고서는 자기들 우리 동이족이라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죠. 우리는 뭐가 된다? 동쪽 오랑캐다. 그래서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명나라 멸망하니까는 스스로 이 한반도 땅은 소중화 사상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작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만이 덕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요런 또 황당한 소리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소중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중화사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럼 중화사상을 제대로 갖추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만한 뭐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열심히 공부했더니 요새 요즘 현 정권이 뭐 자꾸 얘기하던가 용했더니 이제 1년 반인가 지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포용정책 해가면서 표현하는 건데 그죠? 이 관용이 없으면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그 협소한 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자, 만족과 이적, 만이들이, 그러니까 변방족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변방족들이 하면 어지럽힐 활자가 되는 거죠. 이 중원 땅을 바로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구적 간괴라. 그러면서 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서 공부했었죠. 그러면 간악하고, 괴라고도 하고 또 귀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도적질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간악하고 외부라고 하는 거 바깥에서 사특한 짓 하는 것을 간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집안에 들어와서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괴라고 표현하죠. 괴 또는 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구하니 관구라 어지럽히고 도적질하면서 간악하고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지라. 그래서 위 생민지 해하니 그래서 생민의 해침이 되니 불가 회례 연후라야 가히 품고서 품고서 오지 못하게 한 뒤에야 품고서라고 하는 일단 품고서라다 회유하여서 그러니까 회유하여서 오게 하는 것이 불가한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회유를 해야 되겠죠. 아까 그 구경대법에서 유원인 그랬죠. 구경대법의 마지막에 8번째에 바로 뭐냐면은 유원인.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회유정책입니다. 품어서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저적자들 무조건 오랑캐족이야. 그래서 무조건 쳐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요즘에 그 사고방식 굉장히 더 강해지죠. 묘하게 그 강해지는 것 중에 하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뭐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린 일본하고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도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한테 깨졌잖아요. 그죠? 축구하고 야구 두 개만 이기고 나머지는 그동안 내내 아시안게임에서 뭐 2등 하다가 3등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묘하게 그것들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개인기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개개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때 일본들은 개개인기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개인기는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돼요? 집단 속에서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조금씩 이기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크게 과대 포장하는데 사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뭐가 되느냐. 나중에 전체주의 방식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주의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 근데 현대사회는 현대사회에 들어올수록 뭐 예나 제나 개개인의 그 기본적인 그 뭐예요. 그 자기 그 장점들 요것들을 계속 키워나가 줘야 되겠죠. 일본인들만 하더라도 1인당 독서량이 대단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영화 관람률. 저는 거의 영화관을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는데 누가 그렇게 보는지 몰라요. 책은 죽어도 안 팔리는 나라. 그리고 TV에는 온갖 오락거리들이 다 있어가지고 절대로 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라. 저 서양은 유럽 같은 경우는 TV 프로가 워낙이나 점잖은 교양 프로들이 많아가지고 봐봤자 재미없으니까 책 본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별의별 것들이 악다구니 짓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보통 문제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민을 해치는 것이 되는데 생민을 해친다고 해서 내 백성들을 해친다고 해서 가서 무조건 야 저것들 다 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먼저 아까 유원인 하듯이 회유를 해야 됩니다. 회유책을 써야 되겠죠. 왜 저들이 자꾸 침범을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조건 저것들 적대시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건 한민족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해서 동포로서 같이 결합할까 이걸 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품어서 오게 하는 것이 불간 뒤에나 그죠? 불간 뒤에야 봉사의 주지라 바로 사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죠. 임금의 그 명, 사명을 받들고서 사명을 받들고서 가서 배는 것이니라. 가서 벌 주는 것이라. 약금수 이부 전중하여 침해 가색 갈세 그러니까 뭐냐면 이를테면은 금수가 저 바깥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가 심고 거둬야 될 것들 가색이라고 하는 건 심을 가짜 거둘 색자인데 결국 농작물이죠. 농작물들을 침해하면 해침이 된다면은 해침이 되기 때문에 의 엽취 즉 엽취지니 그러니까 그 의리에 있어서 그럼 그 뜻에 있어서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냥해서 잡아야 되겠죠. 사냥해서 잡는 것이 마땅하면은 그죠? 마땅하면은 이에 사냥하여 취하는 것이니 여차의 동이면 그러니까 그 들어와서 그 금수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잡을 만하면 잡아야 되는데 어쩌다 한두 마리가 와서 콕콕 쪼는 것을 가서 잡으라 그러면 이건 지나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재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농사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냥 대체로 금지시키니까 멧돼지 떼들이 이상으로 더 많이 생기고 농작물 피해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이 잡을 수 있는 그 포수들을 두었죠.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은 상황 판단하고 이제 포수들로 하여금 잡게 하는 겁니다. 여차의 통이면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움직인다면은 내득 무구원이와 이에 허물이 없겠지만은 약 경동이 독천하면 그런데 경거망동하여서 그죠 가볍게 움직여서 천하를 독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차해서 저들이 조금 들어와서 옆에 우리 변방에 와서 아유 시끌시끌하게 한다. 야 가서 군사로 저것들 쳐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군사가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결국 목숨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고 그래서 천하를 독하게 한다면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면은 기구대이라 그 허물이 클 것이라. 집원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야라. 그죠? 잡으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사명을 받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장수에게 사명을 받들게 하는 것이니 명기 죄의 토지야라. 그 죄가 분명하면은 그 죄가 분명하여서 토벌케 하는 것이니라. 약
진황 한무 개 궁살림이 색금수자야요. 그런데 자 이를테면은 진황 그러면 진시황제가 되겠죠. 진시황제와 한나라 때의 한무제 같은 이는 그 살림을 다하여서 금수를 색출한 자이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죠?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진시황 나중에 천하를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분서기행유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림을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금수들 하나를 다 가려낸 것과 같더라라는 거죠. 살림을 다 사내는 당연히 금수들도 살아야 되는데 나 저자들 꼴도 보기 싫다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 같은 경우 흉노족 토벌하면서 그 다음에 변박족들을 지나치게 그 억제해 놓은 것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것에 해당되고, 정자 같은 경우는 진시황제나 한무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전유금례니, 이것은 그 뭐예요, 사냥을 하는데 그 금수가 있지 아니함이 전유금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궁살림을 다 뒤져가지고 금수를 색출한 것인데 지금 여기 유고요에서 얘기하는 전유금은 아니라라는 거죠. 전유금은 분명히 내 경계를 들어와서 침범을 해서 크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잡아라라는 것인데, 그 한무제나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바로 전유금에 해당되지는 않느니라. 임장 그 다음에 수사지도는 장수를 임명하고 거기에 군사들을 그 장수에게 다 주는 도는 당이 장자 솔사라, 마땅히 장자로서 거느리게 해야 되느니라. 이때 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구호가 응하는 구이가 네 꾀로 표현하자면은 진꾀가 되기 때문에 장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최고 그 통솔권자가 되는 거죠. 군 최고 책임자인 통솔권자, 지금 전쟁하는데 그 통수권자를 지금 임명을 하는데, 장자라고 하는 이 장자는 그냥 큰아들이 아니죠. 앞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지조사학교의 괴사에서 얘기했던 장인이죠. 바로 요 장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라 그러면 바로 노성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륜 많고 무슨 일을 맡기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노성인에 해당되는 그 장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장자에게 군사를 맡기는지라 이 제하이 위사지 주하니, 구이가 아래에 있으면서 군사들의 바로 주장이 되니 바로 장자 언을, 이것이 바로 장자 이건을 약이 제자 중주지면, 그런데 제자로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육삼이나 육사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죠. 육사로서 그 다음에 무리들의 주장을 삼는다면 소위 수정이라도, 그죠? 그러나 그 하는 바가 모름지기 바르더라도 또한 역흉례라.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명이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흉할 것이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비장자예라. 장자가 무릇 아니니라니까 여기서는 장인이 아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장인이 아닌 것이라. 자고로 임장에, 예로부터 장수를 임명함에 부전이 치복패자는, 자 임명함에 오로지 전일하게 전권, 그죠? 전권, 한 사람에게 전권을 주지 아니하면은 바로 반드시 피복패, 반드시 그저 패하게 되는 것이, 패함에 이르는 것은 진술림보, 그 다음에 이거 필장가요? 술림보와 그 다음에 필지전이죠. 술림보와 필지전, 술림보의 필지전과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곽자이의 상주의 패함이 이것이니라 그랬는데, 진나라 때 그 술림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춘추 좌전 선공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
진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천자문에 나오는 그 뭐죠? 진초경패의 그 내용입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그 서로 간에 번갈아서 패자가 되었고, 패자가 되었을 진초경패일 때 그때 당시입니다. 그 초나라가 약소국인 그 정나라를 치니까 진나라의 순림보가 그 다음에 대군을 끌고 도우러 갔는데 누구냐면 정나라가 항복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 없이 그 초나라한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단나라 때의 곽자희 같은 경우는 알록산에 난 평정했던가요? 곽자희가 당현종 때 얘기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그 안록산 사사명 요 난 다 평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티베트 토번이죠. 티베트 위구르 세력이 끌어들인 그 돌궐족과 그 돌궐족들이 나중에 장안까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때 싸우다가 결국은 지게 되는 거죠. 티베트에서 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위구르족의 그 돌궐족에 그 나라 그 투항하게 되는 경우,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정벌을 하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오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아는 내용으로 보면 후제풍시왈하고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우가 누구냐면 정묘, 묘족 정벌하는 것. 그 요임금이 가서 묘족을 정벌하라 그랬더니 진짜로 군사 이끌고 가서 그냥 강압적으로만 하다가 결국은 그 실패하고 돌아오죠. 실패하고 돌아오고 순임금이 덕으로 다스렸더니 결국은 70일 만에 복종하게 되는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계지 벌류 유호와 그 다음에 윤지정. 그러니까 걔는 누구냐면은 하나라의 그죠, 하우시의 아들이 되죠. 하우시의 아들이 바로 유호를 치고 그 유호족을 치고, 그 다음에 윤정이 있죠. 우리 그 서경에 보면 그 윤의 정벌과 그 다음에 희화 그다음 뭐예요? 자, 우하이 내기 벌류 죄의 필 집원이니. 그리고 그다음에 유호족에 대해서 걔가 유호족을 치고, 그다음에 윤이 바로 희화를 정벌하고, 거기 뭐냐면 희시화시적이죠. 개지 정벌 유호화 거기서 하나 끊고, 그다음에 윤지 정희화 이거는 그죠. 윤이 바로 희씨와 화씨를 희화, 이때는 같이 하나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화를 정벌한 것은 자우하 이래로, 그러니까 우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순, 예, 순임금의 나라죠. 순임금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와 그 하나라 이후로, 그러니까 순임금과 하나라 이래로 그 벌에 그 치는데 죄가 있으면은 필집원 반드시 잡으라라고 말했으니 부단 명조의 후에라. 그러니까 다만 이것은 명조의 뒤뿐만은 아니니라. 명조는 뭐죠? 명조는 탕림금이 누구예요? 탕림금이 하나라를 치는 것을 명조 땅으로부터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래 도읍지 한 것만은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고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임금이 그 우의 그 묘족 정벌, 어쨌든 뭐 이제 나중에 순임금으로 해서 이 순임금이 이제 가서 철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걔가 유호 땅, 그죠, 유호씨를 정벌한 것, 그 다음에 윤이 희화를 친 것, 등등등등.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박당의 군주, 이건 박당은 실은 제후기 때문에 조금 맞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거는 비교에서 언급될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그 앞선 성인들의 시대에
그 정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먼저 유화책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난 뒤에 시작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유고용사지 주로 유순이 그럴까요? 네.